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주인공은 늘 그렇듯 일찍 눈을 떴고 습관처럼 거실 창문을 열었다. 은퇴를 앞둔 나이였지만 아침을 허투루 보내는 법은 없었다. 아내는 이미 부엌에 나와 있었고 냄비에서 국이 데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도 특별한 기척은 없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움직이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병원 일이 바쁜 날이면 아내는 늘 저랬기 때문이다. 그때 아내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내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그 한마디에 주인공의 손이 멈췄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아내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했다. 변명도 울음도 없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식의 말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인공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보다 가슴이 푹 꺼지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시간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아내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결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주인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끝나버린 표정을 보고 나니 말이 길어질 이유가 없었다. 그는 짧게 말했다. 그럼 이혼하자. 아내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장 정리하고 싶다는 말이 이어졌다. 주인공은 그 순간 이 결혼이 오늘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선택이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몇 시간 뒤 이혼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내의 고백 이후 집안은 얼어붙었다. 주인공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머릿속에서는 지나간 세월이 빠르게 스쳐갔다. 분노가 올라오려 하면 허탈함이 먼저 눌러버렸다. 그는 감정을 정리하려고 밖으로 나가 공원을 걸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다. 이혼하자. 그 말은 쉽게 나왔지만 그 뒤가 막막했다. 살림, 병원, 주변 시선, 남은 인생.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장모였다. 주인공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장모는 인사도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혼은 안 된다. 주인공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딸이 바람났다고 고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장모는 사위의 결정을 막아섰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감정으로 호소하는 사람의 톤이 아니었다. 주인공은 이유를 물었다. 장모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다. 지금은 안 되는 시기야. 주인공은 더 묻고 싶었지만 장모는 말을 이어갔다. 딱 일주일만 기다려. 일주일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박혔다. 왜 하필 일주일인지, 그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없었다. 장모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끝까지 버티는 사람처럼 단호했다. 그 태도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다. 주인공은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장모는 마지막에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한테도 손에 안 가게 해줄게. 그 말이 주인공의 발목을 잡았다. 장모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사람은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한동안 떨렸다. 이혼은 내 문제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판이 펼쳐진 느낌이었다. 주인공은 그날 밤 이혼 서류를 꺼내놓고도 서명하지 못했다. 이유 없는 반대가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혼을 미루기로 한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아내는 이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말수는 줄었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남편이 시선을 주면 괜히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다. 외도를 고백하던 아침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장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건강은 괜찮은지, 요즘 잠은 잘 자는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남편은 그 관심이 낯설게 느껴졌다. 장모는 원래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뒤 장모는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빈손이 아니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꺼내지 않았다. 대신 식탁에 앉아 남편의 지난 삶을 조용히 짚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아내가 병원 개원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이들 일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하나하나 언급했다. 남편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그 사이 아내의 행동은 더 수상해졌다. 병원에서 늦게 들어오던 날이 줄어들었다. 외도 상대와의 통화는 급히 끊기기 일쑤였다. 주인공은 눈치챘다. 상황이 아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인공의 마음도 조금씩 변했다. 분노는 여전히 있었지만 중심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계산과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모가 있었다. 주인공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일주일이 끝나면 이혼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그 가능성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피하고 싶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주인공을 대하는 말투는 조심스러워졌고 시선을 자주 피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장 이혼하자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혼 이야기는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괜히 밥은 먹었는지 병원에 다녀왔는지 묻는 말이 늘었다. 주인공은 그 변화가 갑작스럽다는 걸 느꼈다. 마치 누군가에게 무언의 경고를 들은 사람처럼 보였다. 장모와의 대화에서 나왔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병원명의 대출 보증, 보이지 않는 책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었는지 서서히 감이 잡혔다. 며칠 뒤 장모는 다시 주인공을 불렀다. 이번에는 서류를 실제로 펼쳐 보였다. 병원 설립 당시의 계약서와 보증 문서였다. 주인공의 이름이 여러 곳에 적혀 있었다. 그 이름 하나로 병원은 굴러가고 있었다. 주인공은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구조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혼은 곧 이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아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주인공의 시선은 달라졌다. 분노보다 먼저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균형 상태였다는 것도 깨달았다. 아내는 의사였지만 그 병원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다. 주인공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일주일이 끝나면 자신이 선택해야 할 것은 이혼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걸.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일주일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주인공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처음 이혼을 결심했을 때의 분노와 배신감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대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냉정함이 자리 잡았다. 이제는 감정으로 도망치듯 결정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이 자신을 이 자리에 묶어두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싶었다. 장모는 마지막이라며 주인공을 집으로 불렀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병원 관련 계약서, 대출 문서, 보증 서류가 한눈에 들어왔다.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바라봤다. 종이 위의 글자들은 차갑고 정확했다. 장모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혼이 즉시 진행될 경우 발생할 문제들을 하나씩 짚었다.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인공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도 밝혔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구조가 마침내 전부 드러났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었다. 주인공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왔는지가 선명해졌다. 아내의 외도는 분명한 잘못이었다. 그러나 그 잘못만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엔 상황은 너무 컸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었다. 장모는 마지막으로 선택을 주인공에게 넘겼다. 더 이상 붙잡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이제는 주인공이 판단할 차례였다. 주인공은 서류를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전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것. 이제는 자신의 몫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가장 큰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 남편은 장모가 건넨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던 문장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읽혔다. 병원이라는 공간 뒤에 숨겨진 구조가 서서히 머릿속에 그려졌다. 아내 혼자의 힘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깊숙이 엮여 있었다. 며칠 뒤 주인공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확인했다. 장모가 말한 내용은 과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부는 더 불리한 조건으로 묶여 있었다. 지금 이혼을 하면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감정은 완전히 밀려났다. 아내의 태도는 급격히 바뀌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도 흘렸다. 주인공은 그 변화를 냉정하게 바라봤다. 사랑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판이 바뀌었음을 감지한 반응이었다. 그 차이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외도 상대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문제가 커질수록 책임질 사람은 빠져나갔다. 아내는 그제야 자신이 선택한 관계의 실체를 마주했다. 주인공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러나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장모는 더 이상 앞에 나서지 않았다.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한 발 물러섰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은 주인공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상황의 중심에 서 있었다. 누군가의 선택에 끌려다니지 않는 위치였다. 그날 밤 주인공은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다. 분노로 시작된 이혼이 전혀 다른 문제로 변해 있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그리고 동시에 인생 후반부를 다시 세우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조용히 굳혀갔다. 남편의 결정이 굳어지자 상황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하나 확인하고 기록하고 대비했다. 그 태도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바로 전해졌다. 특히 아내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아내는 이전처럼 강하게 나서지 못했다. 이혼을 요구하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말끝이 흐려졌다. 주인공의 선택 하나가 병원과 재산, 명예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아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다. 외도 상대는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전화도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책임질 상황이 되자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이었다. 그 모습은 아내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주인공에게는 예상된 장면이었다. 그 관계의 실체는 그렇게 드러났다. 장모는 마지막으로 주인공을 불렀다. 이번에는 설득도 조언도 없었다. 단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확인이었다. 주인공은 더 이상 듣는 입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기준과 조건을 분명히 밝혔다. 그날 이후 집안의 중심은 완전히 이동했다. 남편은 더 이상 참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정권은 그의 손에 있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이혼의 방식도, 이후의 삶도 모두 포함해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직접 쥐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선택뿐이었다. 이 선택이 어떤 결말을 만들지, 그 결과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릴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남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 장면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결정의 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다. 남편은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창가에 서서 한동안 밖을 바라봤다.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던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 상태였다. 이제는 상황을 피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무엇을 선택하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은 결국 진행되었다. 하지만 처음 아내가 요구했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남편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과 구조를 기준으로 움직였다. 자신이 짊어져 왔던 책임과 기여가 명확히 반영됐다. 관계는 끝났지만 삶의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을 아꼈다. 후회와 계산이 뒤섞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남편은 그 시선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선택은 끝났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장모와의 마지막 대화는 짧았다. 감사도 원망도 오가지 않았다. 다만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 사이의 담담한 정리였다. 장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먼저 봐라. 며칠이 지나자 일상은 빠르게 안정됐다. 경제적 기반은 정리됐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계획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을 만나는 태도도 달라졌다. 더 이상 참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은 이제 안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판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배신으로 시작된 일주일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늦게라도 자신을 선택한 사람만이 다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